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오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임금 협상을 끝낸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연말 대선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현금 보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려 보상 여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 절벽과 그리스의 구제 금융에 대한 불안감으로 3거래일째 내렸습니다. 다만 장중 낙폭을 줄이면서 1900선을 회복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의 남경표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봐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 재정 절벽 우려 및 유로존 리스크 등으로 하락 출발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약세를 이어갔지만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후반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1900포인트 선 지키기에는 성공했습니다. 다만 금주 EU 재무장관 회담, 미국 하원의회 개원 및 재정절벽 논의, 유럽 및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거래대금이 4조 원을 밑도는 등 관망세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수급성은 외국인 투자자가 1,543억 원을 순매도하며 4흘째 매도세를 이어갔으며 이에 반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370억 원, 1,024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내수주들이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의약품, 음식료, 통신업종 등이 상승 마감하였고 통신주들이 배당 매력 및 LTE 가입자 증가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삼성생명, 한국전력이 상승 마감, 포스코 기아차,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며 10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개인 투자자만 425억 원 순매도하였을 뿐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115억 원, 344억 원을 순매수하였고요. 업종별로는 디지털 콘텐츠, 통신 서비스, 오락문화 업종 등은 상승 마감, 금속, 소프트웨어, 제약업종 등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SK 브로드밴드, SM, CJ E&M, CJ는 상승 마감,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다음 동선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최근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미국 대선 이후에도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코스피 및 미국 주요 지수가 200일 이평선에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간 지수 급락의 주된 요인이었던 롬니 관련주의 급락이 일단락되고 있고요. 오는 16일부터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현 장세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저희 하우스뷰에 따르면 미국 재정 절벽이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해 이후로 그 위력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예고된 악재라는 측면입니다. 예고된 악재이기 때문에 미리 그 영향력을 흡수하기도 하겠지만 악재를 최소화하려는 정치, 경제적인 노력 및 적절한 대응이 따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과거 리먼 사태처럼 악재의 측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 아닌 재정절벽은 크기 및 규모에 대해 불확실성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이 재정절벽에 따른 위기가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양적 완화 방침을 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가 확산될수록 이를 막기 위한 통화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이 있는 악재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종료되게 되는데 즉 시간이 흐를수록 타협 가능성의 확대로 그 강도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오는 13일 미국 의회 개원, 14일 미국 정책 방향의 제시, 16일 정치 타협의 시작 및 중국 정권 교체가 맞물리면서 일정 부분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 절벽 이슈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실제 현실화보다는 협상 과정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동성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의회의 개헌 및 위기 해결을 위한 협상의 시작, 이 길을 맞이한 오바마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제시, 그리고 중국 정권 교체 등이 마무리되면서 지수의 반등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최근 시장의 흐름과는 별개로 개별 종목의 수익률 게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IT 및 바이오, 제약, 셰일가스,
미국 부동산 관련주, 중국 내수 확대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와 함께 이번 주 대응 전략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오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현상 특검 파견검사 등 특검 수사팀 5팀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 제출 형식을 빌려 청와대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청와대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사저부지 매입 자금으로 현금 6억 원을 빌리면서 청와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했다는 차용증의 원본 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또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이 대통령 명의로 작성된 사저부지 내 건물 철거 계약서 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까지 임금 협상을 끝낸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8,835곳 가운데 10월까지 임금 교섭을 타결한 4,818곳의 협약 임금 인상률이 평균 4.9%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평균 인상률 5.3%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협약 임금 인상률은 외환위기로 어려웠던 1998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반등해 2000년 7.6%로 정점을 찍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영향을 받은 2009년 1.7%로 뚝 떨어진 뒤 2010년 4.8%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협약 임금 인상률이 3.7%로 지난해 4.4%에 비해 0.7%포인트, 민간 부문은 5.0%로 지난해 5.3%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임금 교섭 타결률은 54.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64.3%보다 낮았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연말 대선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현금 보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자금이 대표적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의 평균 잔액은 지난 1월 45조 2천억 원에서 9월 말에는 49조 8천억 원으로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설정액 기준으로 보면 MMF로의 자금 유입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MMF 설정액은 지난 1월 53조 6천억 원에서 11개월 만인 지난 8일 76조 8천억 원으로 43.3%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도 MMF의 증가폭이 큰 것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시중 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 통화의 평균 잔액은 올 초 1,757조 원에서 지난 9월 1,819조 원으로 3.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려 보상 여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건당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에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이 쇄도하자 이를 판단할 잣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감원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은행이 자발적인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자 카드사들은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일제히 피해금의 40에서 50%를 보상했지만 은행은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은행들은 법률과 약관의 면책 조항을 들어 한 푼도 물어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최근에는 SNS 중에서도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위치 기반 SNS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에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플래닛 역시 새로운 위치 기반 SNS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 양철민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SK플래닛이 새로운 위치 기반 SNS를 선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플래닛은 올해 내로 티맵과 싸이월드가 결합된 위치 기반 SNS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각각 1,900만 명과 2,700만 명에 달하는 티맵과 싸이월드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SNS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특히 업계에서는 해당 위치 기반 SNS와 SK플래닛의 자회사인 11번가의 오픈마켓 서비스가 결합될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도 매우 쉬운데요. 이용자들은 앱을 내려받은 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티맵 아이디나 싸이월드 아이디만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들 서비스에 익숙한 이들을 위한 UI, 즉 이용자 환경을 제공해 한결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SK플래닛 측은 이번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티맵과 싸이월드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오늘 16일 개최되는 플래닛 X에서 대규모로 공개할 계획인데요. 개발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해당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고 가입자 수를 크게 늘리겠다는 보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티맵을 구글맵이나 애플맵과 같은 글로벌 온라인 지도 서비스로 키워 또 다른 결합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 SK플래닛은 지난 10월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융합 서비스가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SK플래닛 측은 오히려 충분한 시장 조사 기간과 준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의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싸이월드는 SK플래닛 출범 전 플래그라는 위치 기반 SNS를 서비스했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너무 성급한 출시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10분 고려해 최적화된 형태로 나올 전망입니다. 또한 SK플래닛은 이번 위치 기반 SNS 출시를 시작으로 11번가, SK컴즈, 루엔엔터테인먼트, 티맵 등의 자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통사 통합 메신저 서비스인 RCS 등과의 결합 서비스 출시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치 기반 SNS 업계 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현재 국내 위치 기반 SNS 시장은 KTH의 아이민과 시온의 시온이 장악하고 있지만 그렇게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아이민과 시온은 각각 400만 가입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온라인 지도와 결합된 쿠폰 서비스 등으로 신규 시장 공략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들 업체는 각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에 기본 탑재된 구글맵과 애플맵을 기본 지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지도 서비스를 가진 SK플래닛에 비해 맞춤형 서비스 등의 출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윤호 SK플래닛 플랫폼 기술 원장 또한 위치 기반 SNS의 경우 스마트폰이 가진 이동성이라는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이번 위치 기반 SNS 출시로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보산업부의 양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후원하는 미래산업기술 인력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현장 모습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후원하는 미래산업기술 인력의 일자리 전망과 과제 세미나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아산공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경제부와 KIAT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동향 실태조사를 분석한 4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연구한 김미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자본과 기술 중심의 혁신 전략도 숙련 기능 인력의 역량이 더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며 산업기술 인력에서 기능직과 조립직의 비중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과 인력 정책이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산학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동시에 중소, 중견기업 스스로가 산업기술인력 양성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전망을 분석한 자료에서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양극화가 심하다며 30인 이하 영세 사업체는 산업기술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미래 산업사회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및 미스매치 문제의 대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장은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 주도의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기업 유형별 지원을 위한 기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학협력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해 기업과 인력 간의 정보 미스매치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HN은 기존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에 모닝콜 기능을 추가한 네이버 굿모닝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알람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모닝콜 알람과 뉴스, 날씨 등을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알람이 울리면 해당 시간의 주요 뉴스와 주변 지역의 현재 날씨를 제공해주고 보유한 노래를 알람 음악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연구의 핵심인 신경세포 재생 기술에 관한 중국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오늘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제대혈 관련 신경줄기세포의 신경세포로의 분화 및 증식 유도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허는 향후 뇌졸중, 외상성 중추신경계 질환, 척추 손상 질환 등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모바일 환경에서 웹서핑을 돕는 스윙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윙 브라우저는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통합 검색, 자동 로그인, 즐겨찾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웹 브라우저입니다. 알툴바와 연동해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저장 서비스인 알패스를 모바일에서도 지원하며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원하는 검색 엔진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경동 나비엔이 업계 최초로 공식 페이스북을 오픈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오픈한 페이스북은 브랜드 스토리, 글로벌 시장 성공 스토리 등 기업 활동을 보다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또 웹툰과 캐릭터를 활용해 제품 정보와 보일러 알뜰 사용법 등을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최재범 경동나비엔 대표는 이번에 오픈한 페이스북이 고객과 함께 대화하며 더욱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훌륭한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